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공연 관람과 놀이공원 입장 등 오락 비용도 또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간에 잠시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이 많은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락 비용도 또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노는 것도 너무 비싸졌다. 이런 제목으로 오락 비용 상승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펀플레이션으로 불리는데요. 런치플레이션, 팁플레이션, 슈링플레이션 이런 그동안 많은 신조어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펀플레이션입니다. 많은 부분의 물가가 사실 비싸진 만큼 오락 비용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통계국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입장료와 수수료 이런 비용은 식품, 개솔린 그리고 기타 필수품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상승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신문은 특히 이런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미국인들이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락 비용이 상승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소외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미 가정들은 올해 라이브 공연 등 행사와 놀이공원에 참석하기 위해서 팬데믹 기간 저축했던 상당한 돈을 토해내야만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기억에 남는 공연을 즐기는 편이고 엄마들은 이제 딸들을 우정의 팔찌를 찬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에 데려다주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신문은 올해 48살의 엔젤라 웬티크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엔젤라는 자신이 어릴 적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으로 자라나면서 정기적으로 콘서트에 가는 건 필수적이고 또 달성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본조비를 보는 것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엔젤라는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게끔 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지금 샌안토니오에 거주하는 엔젤라는 지난 1월 아마존에서 해고됐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위해 휴스턴을 찾을 무렵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 퇴직금으로 딸을 위해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티켓을 살 수 있었고 그걸 놓고 고민했습니다. 딸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1,000에 달하는 그런 입장권을 사는데 이 체크를 쓰는 게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일까 자문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시작한 엔젤라는 콘서트 한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1,000씩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블랙핑크가 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때도 저는 손녀 딸을 좀 보여주려고 예. 티켓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500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한 장에? 한 장에 $500? 네. 그래서 좀 구매하셨습니까? 괜찮은 석을 찾는데 말이죠. 그래서 두 장을 $1,000를 투자를 해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훌륭한 할아버지십니다.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팔리는 금액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리세일 가격은 물론 $1,000를 넘습니다. 그렇죠. $1,000가 한 장에. 네, 폴스타에 따르면 지난 6월 테일러 스위프트 쇼의 티켓 액면가 평균은 $254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수수료도 있죠. 네. 아시겠습니다만 티켓마스터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티켓을 구입하게 되면 적게는 $49에서 많게는 $449의 수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수수료와 세금이 $449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경우엔 순식간에 매진돼서 티켓 자체를 사기도 어렵습니다. 예. 결국은 엄청난 웃돈이 붙어서 재판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톱허브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의 리세일 재판매 티켓 가격은 평균 $1,09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평균이 $1,095니까 그
그거보다 예. 훨씬 더 비싼 티켓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1,000 내고 콘서트에 가기 힘든 가격이고요. 더군다나 10대 팬들이라면 뭐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구입하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가수다 보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러면 다른 인기 있는 가수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테일러 스위프트 평균 액면가 티켓 가격이 254불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예. 이글스의 평균 가격도 $239였고요. 예.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226 조금 안 됐습니다. 피쉬도 평균 $206였습니다. 그리고 스톱허브에서 리세일 티켓은 비욘세 380불, 해리 스타일스 400불 정도입니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만큼은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이런 콘서트에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잖아요. 보통 적어도 2명이 가는데 그렇죠. 거의 뭐 1,000불은 예상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티켓 값을. 근데 티켓값도 티켓값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수료가 수수료. 문제예요. 맞아요. 네. 수수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붙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뭐 어떻게 그 숨은 수수료를 없앤다고 그러지만은 이 밝혀진 수수료도 한번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그래서 숨은 수수료를 이제 더 네. 이상 못하게끔 법으로 이번에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숨은 수수료가 아니라 거기에 제대로 적혀 제대로 붙는 있으면 수수료도 네.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네. 그 다저 수수료가 스타디움도 만만치 가게 않습니다. 되면은 말이죠.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걸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돈인가? 이게 스타벅이 가져가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콘서트 티켓 값이 이렇게 크게 오른 겁니까? 네, 이 콘서트의 경우에는 일부 소비자들, 그러니까 팬층이 두터운 경우 비싸더라도 산다는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음악 업계에선 이를 소셜미디어의 마케팅 파워와 스트리밍 덕분에 대중음악이 글로벌화 됐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이 꼽은 게 한국 걸그룹 여기 블랙핑크였습니다. 나오네. 네. 그리고 푸에르토리칸 아티스트 배드 버니와 함께 이제 블랙핑크를 꼽았는데요. 네. 블랙핑크와 배드 버니는 최근 투어에서 전 세계 공연장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모두 매진이고 어디서나 기록적인 참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인기 가수들 외 전체적인 콘서트 티켓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올랐나요? 네, 올해 북미 지역 투어 평균 티켓 가격은 평균 $120였습니다. 네. $120 11센트. 이건 작년보다 7.4%가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27%나 아이고. 뛴 것입니다. 예. 더욱이 이제 점차 많은 콘서트들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네. 블랙핑크도 그렇고 이제 엘튼 존도 최근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탑5 투어 가수들 이 탑5 테일러 스위프트, 브루스 스프링스틴, 해리 스타일즈, 엘튼 존 그리고 에드 시런인데요. 이들은 올해 상반기 각각 $1억 이상의 티켓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네네. 폴스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아티스트는 한두 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변화네요. 근데 이 티켓을요. 비싼 좋은 자리에 가서 보지 않으면 싼 티켓을 가지고 가서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티스트가 거의 뭐 손가락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양옆이나 가운데는 대형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이 돈을 주고 저 대형 화면에 나오는 저 아티스트를 보려고 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차라리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비디오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지난 주말에 디 에라스 투어의 공연 영상이 박스오피스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공연장에 영화관에서 틀더라고요. 네네네. 거기도 줄이 뭐 말도 못하게 길더라고요. 거기서도요. 벌써 지난 주말에만요. $9,600만 벌었어요. 영화 티켓만 가지고도. 그런 변화들이 있네요. 왜요?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 건데.
콘서트도 콘서트지만은 놀이공원 티켓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디즈니랜드가 입장권 가격 또 올린다고 발표를 했죠. 지난 11일 이 소식을 저희 라디오코리아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 인상 기사는 늘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만큼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는 하루 이용권 가격을 $194로 15달러 올리는 등 각종 입장권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인상시켰습니다. 작년 가격 인상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디즈니월드는 주차비와 연간 이용권 가격도 네. 별도로 인상했습니다. 또 주차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공연을 보러 가면. 자, 이렇게 각종 오락 비용이 크게 인상이 되고 그런 만큼 또 즐기기가 만만치 않은 미국인들의 숫자도 덩달아 같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크레딧 칼마와 함께 지난달 초 전국 소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거의 60% 응답자들은 오락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7%는 가고 싶은 행사가 있어도 인상된 오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예 오락 자체를 포기한다고 밝혔고요. 네.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가겠다라고 빚을 했는데요. 네. 전체 약 20%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빚을 낼 의향이 그래요?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허. 물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는 아예 돈을 안 쓰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전체 26%는 전혀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건 팬데믹 이전 조사 16%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제가 디즈니랜드를 1974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입장권이 한 7불인가 8불 했던 기억이 나고 둘이서 가서 30불 정도 쓰니까 뭐 입장권에다가 파킹이 공짜였죠. 그때도. 오, 그때는요. 네, 네. 그리고 뭐 먹는 거 다 해서 한 30불 정도 쓰고 우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굉장히 비싼 돈이었어요. 아. 그때 시간당 임금이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뭡니까 저희 뭐죠 그 가스값? 가스값이 갤런당 한 45센트, 40센트, 30센트인가 40센트 했던 그런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와.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닐 때인데 가스를 풀 탱크를 넣으면은 한 7불 정도, 6불 정도 나오고 그랬던 와. 기억이 나요. 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에 지금 돈을 버는 월급으로 그때 가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어요. 네, 아, 수고 옛날이에요.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